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29일이고요. 흑렬은 2045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경진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막다라는 거예요. 막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관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발현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모광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면서 대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작은 개념의 수가 아니라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왕하게 되면 꼭 알아둬야 될 단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물이 넘치게 되면 큰 손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왕한 임수 충분지성 범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만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러한 임수가 원령이 진월입니다. 진월은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도 보지만은 자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진토와 축토는 얘는 습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거나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술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이 진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의 고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수의
묘고라고 해서 수가 입묘한다라고 표현해 쉽게 말하면 죽어서 땅속에 묻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묘되면은 일간 자체가 신약해진다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진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월의 인월이라든가 또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이 동방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에 태어나면 식신격으로서 임수가 월령의 통근이 절대 안 되죠. 묘월도 목의 재앙지면서 임수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진월은 월령의 임수가 통근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불약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성인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칠살 임수를 극하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파극이 돼서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인 식신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때 진월의 임수가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식상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술월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쓰되 먼저 간목보다는 경신금,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같이 필요하다. 물론 제 진월의 임수도 간목을 쓸 때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나 술월은 임수가 통근이 안 되지만 진월은 일간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능히 간목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서 자수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 병화를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요. 자진합수에서 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 병화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을 갖고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신금, 간목 경금을 쓰지만,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 그러면 무토 병화를 능히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간목을 지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먼저 지용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기본 원칙을 알고 난 연후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을 먼저 쓰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경금보다 신금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금을 잘못 쓰게 되면 이 간목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경금보다 신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틀 또는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모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특히나 좋은 사주냐 또는 나쁜 사주냐를 봤을 때 중화가 잘 되었느냐, 중화가 되지 못했냐를 놓고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를 봤을 때 바로 두 가지 개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로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간이 너무 약하면 인성 또는 비견겁진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으로서 조화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세를 통해서 사주의 왕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용신이 바로 억부용신이 되겠습니다. 억부용신, 억은 누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부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일간을 통제해야 된다. 이건 비단 일간뿐만 아니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너무 왕하면 그 왕한 오행을 통제시켜주고, 어떤 오행이 너무 약하면 그 약한 오행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억부용신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냐 뜨거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면 너무 뜨거울 것이고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이 한난조습이 잘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의 개념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볼 때는 항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양토를 봤죠. 대 양의 관계. 근데 토와 수의 관계는 토극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월지 있는 진토가 일간이 개수인 나를 극한다. 아자라고 표현하죠. 그 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극하는 것이니까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고요. 극의 관계는 공생관계, 공존 관계를 보고 부부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남녀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맨날 두들겨 패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토국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서 물을 가두어야지만 수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아들여야지만 토가 윤택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국수의 관계는 서로 공생 공존 관계인데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를 매몰시킬 것이고,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죠? 수다 토붕이 될 수 있죠. 수다 토붕. 그래서 극의 관계는 서로 관계가 왕세가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균형이 깨지면은 그야말로 극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수가 깨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수가 왕하면 오히려 수다 토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법, 윤리, 그 다음에 도덕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직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런 개념은 순작용입니다. 관성의 순작용을 말씀드렸고,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면 질병이라든가 도적 이라든가 적군 같은 개념, 관제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둘로 한번 구분해 보자는 얘기죠.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은 바른 정자죠. 바른 관청 같은 개념이 되니 정관은 순작용으로 봐서 도덕, 윤리, 남편, 직장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편관칠살은 균형이 깨진 역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보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놓고 정관은 좋은 것이다,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지 흑백 논리로 정관이 좋다, 편관은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부조화를 말합니다.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뭐가 된다? 그렇죠. 평관 칠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정관격이 된다. 근데 정관격이니까 좋다 나쁘다, 항상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진월은 토가 왕한 정관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수는 진월에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관성 정관은 왕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 일간이 약하면은 관성도 정관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봉기인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수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된다? 식신이 되겠죠. 식신,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식신격이 되거나 또는 정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진월에 아무리 개수가 진월에 고지죠. 포대법으로 보면 고지라서 통근 가능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해서 왕한 간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개수의 수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수원은 뭘 만드는죠? 금생수 해서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생할 수 있도록 금을 만들어준 것이 필요하겠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간목을 취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다시 위중해지게 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금도 매금시키고 개수도 탁하게 만들 수 있으니, 토가 많아진다라고 보면은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진월이라도 수가 좀 세력을 얻을 수 있죠. 신자진 수국 같은 걸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취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기본적으로 진월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인성인 금을 가지고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를 쓸 것이냐 또는 간목을 쓸 것이냐는 사주의 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땐 진월은 일단 원령 제가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취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수가 많아지면 병화는 참작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진월의 개수, 약한 개수가 왕한 정관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인성이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수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축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진월의 개수는 신약입니다. 정관이라고 하지만 토가 너무 왕하고 일간 개수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아무리 개수가 진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토, 진중 개수의 간신이 통근하기 때문에 일간이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관성이 왕한 신약 관항한 사주,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 될 것이고, 얘는 정관, 얘는 평관이 되죠. 이게 관사론잡이 될 것이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인데, 일간이 약하면은 관사론잡을 물론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지 보면 다시 또 축토가 있죠. 이거 당연히 관사론잡이 아니라 살종 신경한 사주 구조입니다. 반드시 일간 개수를 생해주고 인성인 금으로써, 그다음에 목이 있어서 토를 좀 억제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개수가 토에 의해서 탁수가 되거나 또는 개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될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연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을목은 월지에 있는 진중에 있는 이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진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식신격으로 볼 수 있겠고, 저 식신을 가지고 왕한 관사를 갖다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을목은 간목과 달라서 그 힘이 매우 미약하여 을목 하나 가지고 저 많은 토를 갖다가 제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월간의 경금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있었다면 이 경금은 수를 이렇게 생할 수 있을 것이고, 목은 토를 이렇게 극할 수 있을 것이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은 을목하고 탐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경금하고 탐합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금방 말했던 합을 탐한다고 해서 탐합이 되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탐합하느라고 개수를 생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탐합망생이라고 하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저거는 탐합하느라고 토를 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을목이 토를 극해봤자 얼마나 극하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보는 자기는 을목은 토를 제거시켜서 개수를 살려주는 것이 임무거든요.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합을 탐하느라고 탐합하느라고 망극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경금도 용도가 없어진 것이고요, 을목도 용도가 없어졌다. 단지 개수 자체는 뭐다? 토만 많아서 많은 토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화가 한 점도 없습니다. 사주 자체도 음습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삶이 어떨까요? 화도 없죠. 음습하죠. 다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말은 도와줄 것 같이 있지만 지네들끼리 짝짝꿍해서 놀고 있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삶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일간 개수, 약한 일간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1 먼저 볼 수 있는 생시 임자시가 되겠습니다.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토왕절의 개수가 약한데 이렇게 자축이 합을 하죠. 본식 우리가 지지육합, 자축, 합, 토라고 배워 있지만, 자축이 이렇게 합할 때 천간으로 임계수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자축, 합, 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물론 임자시 수를 이렇게 얻어서 개수가 왕해진 것도 있지만, 잘 보면 축도 개수가 통근 가능하죠. 진도 개수가 일간 개수 통근이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 개수는 임자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3세 지지에 통근하지만 토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임자시가 있게 되면 일단 일간 개수는 약하지 않다, 신왕사주로 하고 봐도 되지만, 원체 관살이 왕하니까 그렇게까지 일간 개수가 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도움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토가 많아서 탁수가 되는 것은 면할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사주가 음습해진다. 화운을 만나야 되는데, 화운이 남자의 경우는 화운이 없죠. 거의 89세 이상 가야 되는 것이고, 정축무자는 솔직히 대운은 지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대운에서 정화병화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여명도 대운이 신사 이모 대운 외에는 화가 병술대운 때 병화 이 정도밖에 볼 게 없죠. 아까 말했던 정축대운과 마찬가지로 정해대운의 정화도 큰 힘을 얻기는 좀 어렵다 해서 화운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화운이 매우 짧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이것도 뭐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개수가 날 도와주고, 역시나 사주원국에 화가 없는 것이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아서 갑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토가 많고 목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이 관성도 감당할 수 없고 식상도 감당할 수 없다. 이거를 갖다가 극설교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관살을 또 감당이 안 되고 식상도 감당이 안 된다. 을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토 지지로 다 토가 되겠습니다. 진축토, 진축토. 병화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단지 살중신경한데 경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을목 또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냥 개수가 고립무원, 단지 토 내지의 통근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탁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물성으로 보면은 진흙 위에 물이 탁해져 있는 물이 살짝 고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약간 조후는 가능하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생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고, 정사시를 얻으면 이제 운이라도 이렇게 뭐 금수운으로 갈 때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이 너무 신약한 것이 문제이고요. 무엇이 김신을 더욱더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중에 있는 무토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정관격이라서 좋을 게 아니라 완전 개수가 매몰되는 것이고, 기미시가 되면 충미충에 기토 투출되어 있죠. 개수가 역시나 왕토에 의해서 작살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신시, 신유시 차라리 조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간 개수만 살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경신시, 뭐 개해시, 임자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약간은 매우 편고하고 편중된 사주라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조후를 선택한다. 정사시에 운에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냥 일간이라도 좀 조후는 나중에 어떻게 뭐 둘째 시더라도 일간이 좀 살아야 됐다. 임자, 개해, 경신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